네, 대구 경북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전명주입니다. 제가 좀 오랜만에 출연을 하는 것 같은데 잘 계셨죠? 네, 반갑습니다. 뭐 처음 처음 뵙는 분도 뵙겠습니다. 또 계시고 네. 상당히 잘생기셨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젊어졌죠 원래 진행자보다. 형장님보다 훨씬 더 이 네. 머리 사이즈도 작고. 그렇죠. 오늘 제가 투샷 걸릴 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메모를 좀 해놨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사실 그 자동차 실내만큼 뭐 좋은 곳이 없죠. 시원하게. 그렇죠. 네. 여기도 물론 시원하긴 합니다만 저는 자동차를 물론 갖고 있고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있죠.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네. 저는 없습니다. 뚜벅이 두 명 중 한 명이니까. 노카 노스트레스. 노머니 아닌가요? 어떻게 알았죠? 일단 운전을 두 분 하시니까 뭐 언제부터 운전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시험을 치자마자 운전면허증을 땄고 아,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불법으로 아버지 차 몰고 나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줄 아니죠. 알았는데. 고3 때. 네, 고3 고3 때 수능 시험 치고 나서 면허를 따고부터 다음 날부터 운전을 했습니다. 아, 바로 네,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제 여동생 그 학교 등하교를 위해서 운전 기사가 된 거예요. 저도 한 20년 된 것 같네요. 대학 1학년 때인가 땄으니까 2000년 되면서 제가 몰았던 거 같아요. 밀레니엄 밀레니엄 기념으로. 네. 저도 물론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음. 이렇게 좀 땄습니다만 운전 뭐 경력이 한 10년 다들 이상 되셨겠네요. 네. 20년 가까이. 저는 운전대 잡은 지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겠네요. 주로 대도시 생활을 하니까 네네. 필요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소도시나 농어촌에 그렇죠. 생활을 했다면 저도 고려를 깊이 했을 텐데 대구라든지 서울 이쪽에서는 좀 비교적 없어서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보행자적 입장에서 예. 이 토론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역세권에 살고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만큼 운전을 함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좀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점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구 경북 기자회견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충남 마산에 있는 학교 앞 도로에서 9살 김민식 군이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스쿨존 사고 최소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경북도는 국비 배정을 받는 대로 스쿨존 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민식이법입니다. 우선 이 민식이법 시행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2019년 9월이었는데요. 네. 충남 아산에서 한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의 민식군이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이 당시 운전자가 운전했던 속도가 20km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 사고가 났고 목숨을 잃게 됐는데 법원에서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사망 사고가 났는데도 처벌이 이것밖에 안 되냐. 이 부모가 피해를 입었던 민식군의 부모가 이 호소를 했고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김민식 군 부모와 또 이와 유사한 사고를 입었던 피해자 가족들이 법 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 그때부터 민식이법 제정 요구가 있었고 얼마 전이었죠. 20대 국회 마지막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됐고 지난 3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안 이른바 이제 민식이법에 대해서 좀 전문가를 통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대구 현직 1호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천주현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그 민식이법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예,
네. 민식이법은 개정 도로교통법과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두 가지를 동시에 일컫는 표현입니다. 민식군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국민적 열망으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도로교통법인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수범자가 되겠습니다. 대구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만 하더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에는 542곳, 초등학교 근처에는 241곳으로 총 783곳이라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이 구역 모두에다가 신호등과 과속 방지 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점과 관련하여서 어려움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최근 과속 단속이 효과적이었는지 대구경찰청이 밝힌 금년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후부터 103일 동안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건수는 총 79,925건이고 하루 평균은 775건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특가법 제5조의 13이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발생시키면 엄히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을 그 내용을 합니다. 특가법 해당 내용은 전 국민 그중에서 전체 운전자가 수범자가 되겠습니다. 최근 과도한 입법을 탓하는 비난론이 있는데 특가법 스쿨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처벌과 관련해서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이 과도하다거나 다른 범죄와 형평에 맞지 않아서 가혹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사건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행 속도 30km를 초과하여 운전하였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운행 의무 위반을 요구합니다. 이때의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을 뜻합니다. 세 분에서 요건을 나누어 보면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초과 운행했을 것, 전방 주시 등 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것, 13세 미만 어린이 사상사고 발생이 되었을 것, 이것이 적용 조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고가 고의에서 비롯됐다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특수상해죄라는 가중고의범이 적용됩니다. 또 같은 조건인데도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동특가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고 위험운전치사상죄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한 국민청원의 결과 입법작용이 빨라진 법입니다. 높은 처벌을 규정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반 예방정책의 대표적 입법인데요. 이러한 일반 예방주의와 반대되는 것은 특별 예방주의라 하는데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통해 재범을 막고 범죄자를 계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 아동의 일반 상해와 중상해를 나누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반면 형법상 상해죄는 일반 상해와 중상해죄가 처벌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에서 고의 특수상해죄보다는 어린이 치사상죄가 징역형 상한이 더 높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범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본래 과실범은 고의범보다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하다고 보고 낮게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이념인데 현재의 이 민식이법은 법정형 상한선이 특수상해라는 고의범보다 5년이나 더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특가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애초부터 사고 발생을 예견하고도 술이나 약물에 의해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경우인데 이 죄와 특가법상 어린이 치사상죄인 이 민식이법이 징역형 법정형이 같다라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음주 교통사고와 스쿨존 교통사고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형적 과실범인 스쿨존 사고가 잘못하면 고의 특수상해죄의 보다 법정형 상한이 더 높고 또 중과실로 취급되는 위험운전치사상죄와 같이 취급되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
그리고 처벌 만능주의가 아닌가 하는 비판이 되는데 법 시행 과정에서 문제되는 사례를 추가로 수집해서 개정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법 개정 논의와 별도로 헌법재판소가 다른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과실 판단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경찰청은 민식이법 아동 사망 상해 사건을 본청까지 반드시 보고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형사상 책임 원칙, 형벌 비례성 원칙이 지켜지도록 경찰청이 직접 나서겠다라는 의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느 경찰서 관할에서 발생한 사건인지 어떤 성향의 경찰에게 맡겨진 사건인지에 따라서 과실이나 책임 판단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경계돼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과실 판단과 관련한 교통사고 처리 기준을 수사경찰관에게 배포하고 동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식이법이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 없음이 판명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 운전자의 과실이 미미한 반면에 피해자 측 과실이 있을 때에는 중형을 피할 수도 있는 점, 벌금형도 존재하므로 선처가 가능한 점을 시청자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정리를 해보자면 민식이법은 자동차 운전속도 30km 이하 그리고 안전소를 의무를 소리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라는 건데요. 이 처벌과 관련해서는 좀 이게 과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민식이법 처벌 양형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상해를 만들어낸 그런 운전자에 대해서 네. 뭐 징역형도 있고 벌금형도 있거든요. 징역형은 1년 이상부터 15년 이하까지 있고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는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으로도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음주나 약물 이런 것으로 이제 운전을 해서 그 사망 사고를 일으키면 3년 이상 징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 잘못하면은 음주 약물 운전 사망 사고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헌법에도 나와 있는 뭐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쉽게 얘기해서 잘못한 만큼 처벌해야 되는데 네. 과연 이게 음주운전보다 더 심한 잘못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 것이고 아마 이게 판례가 좀 축적이 되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판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축적이 되어 봤는데 음주운전보다 더 강하더라 이렇게 되면은 아마 반발하는 여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처벌 수위도 말이 많은데 처벌 기준도 좀 말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앞서 이제 30km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30km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안전운전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안전운전 준수라는 거 하는 게 굉장히 주관적일 가능성 그리고 현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을 것인가? 뭐 만약에 블랙박스가 없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블랙박스가 있더라도 사각이 만들어지면 이게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좀 이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민식이법으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최근 몇 번째 사례가 나왔죠? 최근 네, 첫 번째 사례가 나왔죠. 첫 번째 사례가 나왔는데요. 이 사례는 지난 4월 6일이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서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횡단보도 건넌 뒤에 보행 신호가 꺼진 다음에 다시 횡단보도로 진입을 하다가 이게 사고가 났거든요. 예.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차량에 직진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나가다가 이 사고가 났고 그런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주변에 장애물들이 또 없었기 때문에 이건 민식이법을 일정 부분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판단해서 이 구속 수사가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과 조금 다른 부분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이미 운전자가 정지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속도를 초과한 점, 당시 동승했던 이 탑승자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라고 거짓 진술을 한 점, 이 부분은 사실 민식이법과 무관하게 이 구속 수사가 될 만한 사유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30km를 초과했던 점, 그리고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이거는 민식이법을 일정 부분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좀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아이들이 교통사고에서 뭐 사망을 했다. 이거는 그냥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동 학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살. 예, 그 정도로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적절한 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스쿨존 앞에서 부모들, 학부모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학부모들이 어린이의 보호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본인들이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민식이법이 좀 과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과한 것 같긴 하지만 적어도 아직까지 그 어린이들 스쿨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인식이 생길 때까지는 이 법이 계속 존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과속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면서 여기는 안전운전, 그러니까 속도도 속도지만 여기서는 주의를 더 열심히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운전자들에게 인식이 심어진 점,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보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적어도 스쿨존에서는 좀 조심해서 운전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점을 좀 높게 평가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 그대로 드러난 게 한국 사회는 어떤 범죄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예방하는 여러 가지 차원의 대책들이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항상 처벌 형량을 강화해라. 그렇죠. 이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흉악범죄의 경우는 대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데 막상 법률을 시행해서 해놨더니 사실 그 법률 시행 전에도 막 국회가 처리를 안 한다 뭐다 해서 굉장히 그 공격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시행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과잉처벌이다.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걸 보면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좀 조심해야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 불안한 마음도 있거든요. 사고가 나지 않을까 뭐 이런 불안한 마음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뭐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이런 가입 사례가 좀 최근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보험하고 다르게 운전자 보험은 필수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운전자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면 뭐 사고가 났을 때 변상 부분이라든지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이 형사적 책임을 좀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 상품이 민식이법 이제 발효 이후에 4월부터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2.3배. 엄청나게 팔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렇죠. 예. 대단하네요. 보험 팔 걸 그랬어요. 5월 4일에 한 언론 기사에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스쿨존 사고 절반 넘게 감소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 실제로 3월 25일부터 4월 말까지 기간을 놓고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같은 기간을 비교를 해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전국에 21건이 일어났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50건이었습니다. 58% 정도가 감소한 절반 것이고요. 넘게 줄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고로 통해서 부상을 입은 어린이는 몇 명인가 이걸 또 따져보니까 작년에는 50명이었는데 올해는 23명.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 자체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학교 자체를 안 갔으니까 이 수치가 민식이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 인과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도 이제 운전자들 자체가 민식이법 이후에 이제 학교, 이제 스쿨존, 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심하고 있다라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역을 조금 좁혀서 우리 지역으로 좀 좁혀본다면 최근 민식이법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까? 민식이법을 적용할 건지 말 건지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인데요. 6월 중순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가 4건 있었습니다. 이 경북의 경우는 지난 5월 구미에서 첫 사례가 나왔는데요. 이 경주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하나의 엄마가 SUV 차량을 가지고 학생을 따라가서 친 이 사고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걸 민식이법을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이 경찰이 이 고의성을 인정해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그 수사 진행이 되고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는데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민식이법이 더 높네요. 네, 민식이법이 더 높은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사건으로 민식이법 처벌 수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끊이지 않은 민식이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